요 번째 장은 내가 어떤 토지에 어떤 거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번에는 이 공간을, 내가 거주해야 될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또 가족 구성원은 몇이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거라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설계도 부분이에요. 먼저 건축 개요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건축 개요는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어떤 구조의 건축물을 세울 건지, 어떤 토지에 몇 번지에 할 건지, 또 건축은 몇 평을 할 것이고 1, 2, 3층 연면적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옷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첫 장의 정보를 건축 개요라고 해요. 이 건축 개요가 지나면 두 번째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 건축물을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이 배치가 보면은 여기가 원래 지적 경계고 이게 분할선이에요. 그럼 분할선 안쪽에 앞에다 지을 건지 뒤에다 지을 건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건축의 배치입니다. 이 배치를 할 때는 대한민국 토지는 상식이 그래요. 남향이 최고야. 물론 남향이 좋기는 하죠. 근데 요즘은 전원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꼭 남향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또 외국에 살다 오신 어떤 저희 의뢰인은 우리 대한민국은 남향이지만 어디에 가면은 북향입니다. 왜? 거기는 덥기 때문에 북향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그 토지의 위치나 마을의 흐름을 보면 내가 집을 어느 방향으로 앉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건축의 배치 다음으로는 평면이에요. 내가 20평의 그 건축 바닥에, 30평의 건축 바닥에 내가 필요한 공간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뭐 옷을 놓는 공간도 필요해야 될 것이고, 밥을 끓여 먹는 공간도 필요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자야 될 공간도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외부에서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거나 가족 행사를 많이 치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택이 약간 더 소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평에서 35평 사이에 주택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 23평짜리예요. 근데 연면적 31평짜리인데 연면적은 뭐냐? 바닥 면적은 뭐냐? 바닥 면적은 땅에 건물이 올라가는 면적을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2층을 올릴 건지 3층을 올릴 건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는 부분을 연면적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일단은 1층, 2층 이런 공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면 이제 많은 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23평짜리 1층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층 건물을 보면 여기 5m에 5m짜리 거실이 있어요. 이 거실이 주 생활권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시공을 하면서 건축주랑 상의를 해서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거실이고 아늑한데 이쪽으로 창이 나 있고 이쪽이 창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토지에 가서 딱 보니까 이쪽 창의 뷰가 아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창을 아트월을 만들고 소파를 이쪽으로 앉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 같은 그림을 매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계실 때마다. 이러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 단계에 빼놓은 것들은 시공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서 위치를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위치를 바꾸게 되면 막 공사비 이런 것들이 다 엉켜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인테리어 시설 부분만 바꾸면 되는 설계도니까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방이죠. 자, 주방을 보시면 자, 냉장고가 왼쪽에 있고 쿡탑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기 사이즈가 3,800에 3,300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간은 크지는 않지만
공간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좀 해보자. 그래서 주방 가구의 배치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주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귿자 형태. 왜 디귿자냐? 자, 여기에서 보면 식탁을 별도로 놓지 않고 이렇게 디귿자. 여기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쿡탑은 이쪽으로 가고 이 냉장고는 이쪽으로 오는 걸로. 그래서 이쪽 라인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이 다용도실 라인하고 연결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 배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시공을 할 때는 배관의 위치나 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꾸실 수 있어요. 가구기 때문에. 예. 바꿔도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상 뭐가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인테리어 부분은 조금씩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편안하게 쉬고 맛있게 먹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화장실이 그 옆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2,700에 2,000짜리 화장실이 이렇게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샤워 시설, 세면대, 그리고 변기 이런 형태로 일자로로 쪼르륵 놔드렸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있기도 하고 얘하고 세면대하고 샤워기하고 맞은편에 있기도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욕조가 필요하시면 이 샤워부스 안쪽으로 욕조를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방이 무엇이냐? 얘는 옷방이에요. 화장하고 옷 입고 이런 부분이 화장실에서 가까우면 좋아요. 씻고 나가서 옷 입고 화장하고 외출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방과 화장실, 옷방이 이렇게 3룸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집은 2층 집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계단실로 꾸며져 있는데 이 계단실은 밑에를 창고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뒀죠. 왜냐면 계단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공간은 이렇게 이제 이 집에 잡다한 물건들을 다 쓸 수 있는 공간에 창고를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현관이네요. 현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마지막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자, 현관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끝슬에 맞춰서 지붕이 이렇게 쪼르륵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 비피하는 공간, 그리고 현관이 2m에 2m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내는 요러 하지만 외부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이 좀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보통은 막 보조주방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보조주방을 넣으면 큰 냉장고 이런 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해놨어요. 외부에 그 싱크를 놓고 물건들 쇼핑하고 텃밭에서 뭐 해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다 넣고 씻고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다가 요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드려서 저희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은 평면을 했어요. 주방은 어떻게, 뭐 거실은 어떻게, 방은 어떻게, 그건 평면이에요. 네, 평면이 끝나고 나면 인면. 내가 똑같은 평면을 했는데도 집이 다 달라. 왜 그러냐면 인면도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인면도에 보면 이게 정면도인데 이 정면도에 어떤 마감재를 하고 창문을 무슨 사이즈로 넣고 지붕을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이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자, 이 집은 2층 집이에요. 복층형 거실. 거실이 이렇게 높은 복층형 거실. 그리고 여기에 1층 방, 여기 2층 방. 여기는 이제 계단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정면도고 얘는 우측면도예요. 우측면도는 다용도실 문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파 위치를 바꿔서 아트월 테레비가 이 밑에 붙고 이게 이제 액자처럼 그림을 야외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창이죠.